1091번입니다. 자, 100원짜리 동전 1개, 50원짜리 동전 3개, 1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자,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즉 일부분만 사용하든지 아니면 모든 동전을 다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하죠. 자, 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. 자,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,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약수의 개수와 동일한 거예요. 즉, 무슨 말이냐면,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,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요. 100원짜리를 한 개 모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100원짜리를 사용 안 해도 되겠죠. 따라서 100원짜리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은 한 개를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몇 가지가 되겠다. 바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50원짜리 동전도 3개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우리는 50원짜리 동전을 3개 모두 다 사용할 수도 있고, 2개 사용할 수도 있고, 하나 사용할 수도 있고,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. 그죠? 따라서 4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10원짜리도 사용해도 되고, 사용 안 해도 되니까, 2개를 다 사용해도 되고, 하나를 다 사용해도 되고,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,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되겠죠. 그런데 이 속에는 100원짜리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, 50원짜리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, 10원짜리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죠. 따라서 모두 다 사용하지 않는 그 몇 가지, 바로 한 가지를 바로 제외시켜주면 그게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바로 방법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따라서 24-1을 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? 23이 되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바로 23가지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니 바로 약수의 개수를 푸는 방법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두 번째로 지불할 바로 금액의 수를 물어볼 때는 조금 다릅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00원짜리 동전은 지금 몇 개 있느냐 하면 하나가 있어요. 하나가 있고, 자, 50원짜리 동전은 몇 개가 있습니까? 세 개가 있죠. 세 개가 있습니다. 자,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100원을 지불한다면, 100원을 지불한다면, 우리가 조금 전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따진다고 하면, 자, 100원짜리 하나만 줘도 100원을 지불하는 거고, 두 번째로 100원짜리를 주지 않고 50원짜리를 몇 개 주어도, 2개 주어도 100원을 지불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때는 방법은 다르잖아요. 100원짜리 하나 준 경우와 50원짜리를 2개 준 경우니까 방법은 다릅니다. 그러나 금액은 어떻습니까? 똑같이 100원이죠. 그러면 얘도 100원이고 얘도 100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? 이 두 가지를 뭐로 봐야 된다? 똑같은 경우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. 금액이 포인트니까. 아시겠나요?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바로 이 100원짜리를 모두 다 50원짜리로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. 즉, 100원짜리 동전 이 한 개를요, 50원짜리로 바꾸어 버리면 50원짜리 2개로 만들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우리는 50원짜리를 몇 개로 보고 바로 2개가 더 추가되니까 5개로 보고 바로 50원짜리 동전 5개와 1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10원짜리는 2개밖에 없으니까 10원짜리는 아무리 모아봤자 50원이 될 수가 없겠죠. 그죠? 그러므로 우리는 50원짜리 동전 5개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6가지가 되고 10원짜리 동전 2개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은 3가지가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속에는 각각 50원짜리 동전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1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있으니까 그렇게 각각 사용하지 않았다면
0원을 지불하게 되겠죠. 따라서 그 한 가지를 동일하게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17가지의 바로 금액의 수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A-B는 23에서 17을 빼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?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이해가 되나요? 자, 바로 이 50원짜리 동전 두 개를 가지고 100원짜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100원짜리 하나 지불하는 방법이나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이 같은 거로 이럴 때는 바로 이 100원짜리를 모두 다 금액이 낮은 돈으로 환산을 해서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개념 시간에 충분히 설명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다 알고 있겠죠? 1092번입니다. 500원짜리 동전 2개와 100원짜리 동전 3개와 50원짜리 동전 4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방법이니까 바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사용해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3가지가 되고요. 100원짜리는 3개가 있으니까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안 내도 되니까 4가지가 있겠죠. 50원짜리 동전은 4개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이 됩니까? 바로 뭐가 된다? 바로 5가지가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런데 이때는 각각 0원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빼줘서 얼마가 된다? 바로 60에서 1을 뺀 바로 59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이해가 되십니까?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. 1093번입니다. 자, 10,000원짜리 지폐 2장, 5,000원짜리 지폐 2장, 그리고 1,000원짜리 지폐 3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이번에는 방법이 아니라 금액의 수를 물어보네요. 자, 이때 보시면 5,000원짜리 2장을 가지고 10,0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? 이 10,000원짜리를 모두 다 5,000원짜리로 교환해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10,000원짜리 한 장당 5,000원짜리가 바로 두 장이 되니까 10,000원 두 장이면 5,000원짜리 네 장이 더 생기겠죠. 따라서 5,000원짜리가 이제 몇 장이 된다? 6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1,000원짜리는 세 장뿐이니까 1,000원짜리를 가지고는 5,000원을 만들 수가 없겠죠. 그죠? 따라서 자, 5,000원짜리 지폐 6장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은 7가지가 되고, 그리고 1,000원짜리 지폐 3장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4가지가 되겠죠. 자, 그런데 영혼을 지불할 수도 있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 가지를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7, 4, 28에서 1을 빼면 바로 27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, 금액이 27가지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되겠죠?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잘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1094번입니다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 ABC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. 자, A 도시에서 출발하여 C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, 자, 그런 경우가 바로 몇 가지인지를 찾아보러 가죠. 단,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고 했죠. 그죠? 자, A에서 출발하여 C로 가니까 우리는 B와 D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.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뭐 하면 되겠다? 분류를 하면 되겠네요. 자,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경우나 두 번째로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갈 수가 있겠죠. 맞나요? 자, 그러면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나요? 바로 4가지가 되는데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죠. 우리는 B에서 C까지 가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곱해서 곱의 법칙으로 바로 8가지가 된다는 것을 개념 시간에도 공부했는 거죠.
자, 두 번째는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은 일단 A에서 D까지 우리가 이런 걸 액션을 끊어서 생각한다고 되잖아요. 그죠? A에서 D까지는 세 가지. 그럼 D에서 C까지는 몇 가지가 된다? 네 가지가 되니까 A에서 D를 거쳐 C를 갈 수 있는 방법은 12가지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각각을 분류했으니까 대보면 전체로 A에서 C로 갈 수 있는 경우는 20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되겠죠?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요. 집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. 그럼 일단 집에서 도서관으로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각각을 나누어서 분류를 해보면 자, 먼저 집에서 A를 거쳐서 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지만, 자, 집에서 A를 거친 다음 바로 도서관으로 가지 않고 B를 거쳐서 다시 도서관으로 갈 수 있겠죠. 이번에는 집에서 바로 B를 거쳐서 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지만, 자, 집에서 어떻게 B를 거쳐서 다시 A를 거친 다음에 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겠죠. 자, 이렇게 몇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겠다.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모두 다 바로 분류를 했으니까 더해주면 되겠네요. 자, 집에서 A까지는 세 가지고요.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. 그죠? A에서 도서관까지는 두 가지가 되니까, 자, 6가지가 되겠습니다. 자, 집에서 A까지는 세 가지인데,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. 그런 다음에 B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, 전체 18가지가 되겠네요. 이번에는 집에서 B를 거치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되고요. B에서 도서관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되니까 세 가지가 있을 거고, 집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갈 수가 있겠죠. 두 가지. 다시 A에서 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서 네 가지가 되겠네요. 이 모든 것을 뭐 하면 된다? 분류했으니까 대해주면 되겠습니다. 18 더하기 6이 24가 되고요. 24 더하기 7이 되어서 자, 전체로는 몇 가지가 되겠다. 바로 31가지가 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시겠나요? 각각을 액션을 끌어서 호배 법칙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1096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B 지점과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고 싶다고 하네요. 이 B와 D를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고 싶은데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90이 되도록, 즉 경우의 수가 90가지가 되도록 추가해야 하는 도로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B와 D를 연결해주는 이 도로를 만약에 우리가 X개 만든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A에서 C로 갈 때, 자, A에서 B로 가서 B에서 C로 바로 갈 수도 있고,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서 C로 갈 수도 있겠죠. 이번에는 A에서 D를 거쳐서 바로 C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D를 거쳐 B를 다시 거친 다음에 C로 갈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경우로 우리는 분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떠올랐어야 되는 거죠.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A에서 B로는 두 가지가 되고 B에서 C는 세 가지가 되어서 6가지가 되겠네요. A에서 B는 두 가지고, 자, B에서 D까지는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도로 수니까 그걸 X가지로 놓았죠. 그죠? 그리고 D에서 C로는 두 가지가 되어서 4X까지가 나오겠습니다. A에서 D까지는 세 가지고, D에서 C까지가 두 가지가 되어서 6가지가 되고요. A에서 D로는 세 가지,
D에서 B로가 우리가 도로를 X개 추가하고 다시 B에서 C는 세 가지가 되니까 바로 9X 가지가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분류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면요. 9X, 4X가 13X가 되고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어서 13X 플러스 12가지가 되는데 바로 그 경우의 수가 90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. 따라서 13x는 90에서 12를 빼면요. 바로 얼마가 되죠? 78가지가 되겠죠. 맞나요? 따라서 13으로 나누면 바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? 자, 따라서 B와 D는 그 도로를 몇 개, 바로 6개를 추가한다면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모두 다 9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